자,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늙은 김진, 나이 든 김진, 59년생 김진, 지금 저 유튜브 김진 TV 하는 김진은 꽤 오래전부터 한 30년 이상 곧 죽어도 자유파 패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언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착각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논평을 해야 되나 하다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방송이나 기사 보면서 네.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대체 왜 그러지? 네. 그동안 보수 우파 시민들의 품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분들이 이 국면에서 갑자기 저렇게 변하는 걸 보고 한참 후배지만 정말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저는 또 생존의 문제가 정치 철학과 소신을 다 뒤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유튜브가 됐든 방송이 됐든 더 이상 이 보수 시민 사회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는데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탄핵될 거라고 말하면 좌파 방송들이 막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막 언론 기사로 막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진짜 합리적 보수다, 개혁 보수다, 뭐 따뜻한 보수다. 아니 보수 앞에 맨날 뭘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지. 보수는 그냥 보수잖아요. 우파는 그냥 우파인 거고.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좌파나 진보가 자기들끼리 합리적 진보다, 따뜻한 좌파다, 뭐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는 네. 뭐 따뜻함이니 개혁이니 합리적이니 온건이니 하는 수식어들을 붙이게 되는데 네.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본인들의 생존과 마지막 관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평생 몸담아왔던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잖아요. 이건 후배로서 그 침을 맞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오늘 박사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뭐 김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제가 좀 이리저리 다 인연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고 또 나이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별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이 자들이 요즘 계속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네. 좌파들이 판을 벌려주니까 거기 나와가지고서 정말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뭐 8대0 인용이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둥 이게 무슨 뇌피셜도 이게 무슨 저 조갑제니 정규제니 뭐 또 지금 여기 얘기하는 중앙일보 출신 김진인이 네. 하는 이름만 들어도 우파 패널로 딱 30년 이상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우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 폐해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결의 경향이 우리를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네. 조중동이 그러니까 타격이 더 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중동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라고 목소리를 네. 많이 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뭐 좌파 패널들이 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네. 보수 패널, 보수 논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딱지 덕분에 20-30년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네. 소위 말하는 배신의 행보를 걸으니 이게 좌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맛있는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규제가 이재명과의 대담 프로에 나왔죠. 그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정규재 씨를 딱 집었대요. 내가 정규재 씨랑 대담하고 싶다. 채널 A에다 그렇게 딱 집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눈에 든 거예요. 이재명 눈에. 그러면서 어쨌든 덕분에 화제성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조갑재 씨가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 얼마 전부터 고정 출연하냐면 CBS 라디오 유튜브에 고정 출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CBS는 언론사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지어서 보도한 첫 번째 언론입니다. MBC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 좌파들이 띄워주는 거예요. 고정 출연도 시켜주고 다시 일자리를 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후배들이 이렇게 많고 이 추운데 나가는 국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거기다 다 침을 뱉으면서 자기가 그 이재명이랑 대담 한번 하고 그 유튜브 고정 방송 하나 하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할까? 진짜 근데 저는 한참 후배니까 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고성국 박사님께서 오늘 용감하게 논평해 주신 게 정말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기도 안 차네. 뭐 저랑 다 같은 연배이고 뭐
한 살 위거나 아래거나 그렇고 뭐 조갑제는 좀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다 같은 세대 했기 때문에 아니 난 이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가 난 도대체가 그동안 이 지금 뭐 나왔습니다만 이 보수라는 그 브랜드 가지고 얼마나 그걸 팔아먹으면서 평생 그 큰 소리 치면서 살았습니까 이자들이. 그럼요. 네. 그 제가 이걸 보면 이것들이 다 한동훈이 때문에 이게 맛이 가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게 결정적이죠. 예. 그게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보수 진영의 소위 뭐 정치인들이나 논객이나 제가 봤을 때도 전도 유망한 제 후배들까지도 네. 그 한동훈 뽕.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가슴 뽕이니 어깨 뽕이니 하는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한동훈이 대권 주자가 된다, 대통령이 네. 된다는 게 이 진영 안에서 예.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커다란 우산이 비바람을 막아줄 때 인기가 있고 국민들이 뭐 환호해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번에 경북대 갔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왔잖아요. 아, 그래.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뒷구멍이다 아니다 가지고 막 논쟁 일어나고. 예. 그래서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가 뒷구멍 맞다라고 막 증거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동대구역에서 3시간 사인해주고 했던 그 한동훈은 이미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동대구역에 3시간 서 있으면 3시간 내내 계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뽕에 취해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보수 농객이나 국민의힘 당에서 괜찮았던 정치인들이 맛이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 한동훈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전체에 끼칠 해악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참. 아이고. 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봤고요. 7대1이라서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왜냐? 윤상현 의원이나 일부 이 취재 어떤 소위 빨대라고 하죠. 날카로운 분들이 일주일 전부터 7대1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언론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어디 나가가지고 7대1 예상한다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 의원이나 일부 소수의 이제 법조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아주 허황된 게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뭐냐? 대통령 탄핵 선고도 지금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7대1이 맞았으면 그 취재도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고 앞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는 3월 초에 평이 다 끝났는데 8대0이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막판에 정계선이 갑자기 인용으로 바뀌면서 이게 5대 2대 1, 즉 7대 1이 된 건데 정계선 쪽에서는 본인이 인용으로 바꾸면 정정미나 이미선이나 뭐 한 2-3명 정도는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계선도 멘붕이 온 거고 내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꿨는데 총대 맸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그리고 정계선이 왜 마지막에 무리해서 이거를 갑자기 인용으로 바꿨을까? 민주당과의 헌재 소장 딜을 받았다라는 설이 지금 바닥에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열받은 사람이 하나 있대요. 바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그렇지. 김영두 재판관도 내가 다음번 헌재 소장 아니냐. 그렇지. 문영배는 지금 사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할 때 표정 제일 밝고 제일 웃는 사람 문영배였어요.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아니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근엄한 표정 짓고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문영배 재판관이 아기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그냥 되게 가볍게 들어와서 한덕수 기각하고 가볍게 나가요. 왜냐?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이 자기의 헌재 재판관 임기를 연장 못 시켜준다는 것도 이제 받아들였어요. 혹시 기대 걸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 광화문 쪽 왔다 갔다 하면 그 종로에 있는 경희궁 자이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 난리통이잖아요. 거기 문영배 퇴근 시간에는. 어제 뭐 이제 주말에는 좀 덜하지만 근데 이제 빨리 해방되고 싶은 티가 나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김영두 재판관은 이 헌재 재판관의 연차나 이런 걸로 보면 본인이 다음번 헌재 소장이라는 생각을 아마 속으로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계선한테 넘어가네. 그래서 정계선이 갑자기 이거 판을 뒤집고 인용을 하네. 정계선이는 저 헌재 재판관 된 지도 이제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제일 열받는 게 지금 김용두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까리했던 그리고 사실 그동안 약간 민주당 편에 선 판결들을 많이 내렸던 김용두 재판관이 정계선의 인용으로 속으로 굉장히 천불이 났다. 그리고 나를 제끼고 정계선한테 헌재 소장 딜을 한 거 아니냐 의심을 받는 민주당에 대한 열받음도 지금 표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이 7대1에서 파생되었다는 갖가지 취재들이 헌재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르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 뭐 당연히 안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각하 기각 결정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제가 민주당 쪽 사람들을 방송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TV나 라디오 막 이런 데 나가면 네. 대기실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시간을 더 끌면 국민들이 다시 탄핵 찬성 쪽으로 들고 일어나서 장애 집회 많이 나올 거란 기대를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 무리해서 천막 당사 쳐놓은 것도 거기를 어쨌든 좌파들이 한번 점령해 보겠다라는 마지막 발악, 최후의 시도인 거죠. 그런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를 여전히 압도했습니다. 네. 근데 쟤네가 이제 희망을 끌고 있는 게 시간 끌면서 오히려 마흔형 혹시나 임명되나? 그리고 플러스 계속 선거가 연기돼서 국민들을 자극해서 우리가 보기엔 헛된 기대지만 탄핵 찬성 여론이 다시 높아지기를 바라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론 지형으로는 도저히 탄핵 인용이 안 되니까. 네. 기각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든 다음 주가 마지막이든 장애 집회 많이 나가고 유튜브를 통한 여론전에 우리가 계속 힘을 쏟는 게 매우 중요한 절체절명의 1, 2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이 내일 나옵니다. 네. 예. 저는 당연히 유죄를 예상하고요. 사실 1심 재판부가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선 두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무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 무죄를 주고 싶어도 더 깎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진짜 여러분들이 뭐 2심 판사가 뭐 좌파다 뭐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많이 깎아도 김문기 두 개 중에 하나는 1심에서 무죄였고요. 손가락이 네 이거 이재명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나머지 하나가 설령 무죄로 깎여도 제가 만난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패널들, 좌파 법조인들 방송에서 만나도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이거는 뭐 옛날에 그 누구죠? 권순일. 화천대유 로비 받았던 권순일이 살아 돌아와도 이거는 무죄를 못 준대요. 그럴 수가 없대요.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재판정에서 전부 다 불리한 증언을 했대요. 아하. 보통은 우리가 이재명이 증인을 부르면 자기한테 유리할 거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판사 앞에선 전부 다 협박받은 적 없다. 협박받았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다 진술한 거예요. 네, 전직 네.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순일이 돌아와도 무죄를 못 주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은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뭐 구속되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1심에서도 집행유예였고 집행유예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되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처로 100만 원 근처로도 못 간다. 이건 절대로. 그래서 이미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민주당의 434억 물어내야 되는 것들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런 결과가 딱 확정적으로 나와버리면 아리까리한 헌재 재판관들 일부가 더 심정적으로 탄핵은 기각시켜야 되는구나. 각하하는 게 맞구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뭐 이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김진 얘기도 하고 이재명이 얘기를 사실은 한 건데 이재명이가 심리적 내란을 넘어 뭐 물리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전 선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고성국 TV로 오는 길에 네. 저기 마포에 조정원 의원이 붙여놓은 현수막 봤거든요. 내전 선동 이재명 퇴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럼 여러분 중에 조정원 의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별로인 분도 있겠지만 현수막을 잘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좀 그거 전국에 쫙 붙였으면 좋겠어요.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전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끼리 총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발언들을 보면 얘네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자극적으로 국민들끼리의 유혈 사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조작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걱정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오히려 여론몰이를 해보려는 그런 공작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눈뜨고 지켜봐야 되고 앞서 박사님 언급해 주셨지만 백혜련이 계란 맞고 뭐 이재정이 뭐 허벅지에 맞았다 할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헌재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평화롭게 집회하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자극했다. 도발했다. 막 당신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마스크 내리세요. 여자 의원들이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지금 내전을 선동할 아예 태세를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곳곳에서 우리 평화적인 시민들을 자극하려고 어떤 도발과 공작을 펼칠지 모릅니다.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정말 우리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세력이고 저들이야말로 국민들 사이에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극자 세력이다라는 게 명징하게 알려지도록 예. 요 음모를 좀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저를 내전 선동으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하고 같이 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도 지금 몇 명이 고발돼 있는지 모르고 뭐 10명 넘었던 하여튼 것 같아요. 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전 선동, 내란 선동, 내란 선전이죠. 네. 저것들이 고발한 제목은 내란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란이었다고 보고 내란을 사전에 선동해야 선동인데 사전에 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그걸 선전했다 이게요. 그래서 내란 선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죄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해놨는데 그 내란 선전으로 고발당한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이 저거는 확실하게 내란 선동한 겁니다. 그렇죠. 저거는 사전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확실히 사전에 내란 선동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단체나 애국 시민들이 곧 고발할 것 같죠? 저는 오늘 중으로 고발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네, 이거 지도부가 현수막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네. 고발이나 규탄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도를 넘어선 위험하고 좀 충격적인 발언이고요. 네. 만약에 제가 공부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내전 선동 발언을 공당의 정치인이 하잖아요. 바로 퇴출입니다, 그냥. 이거 정치권에서 바로 퇴출될 정도의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최상목 몸조심하라 보다 더 심각한 발언이에요. 심각한 거죠. 국민들끼리 피 흘리고 싸우게 조장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지가 머지않았는데요. 8부 능선 넘었지만 9부 10부까지 못 가면 그 8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여러 방송 오늘도 이제 고 박사님 방송 끝나고 YTN이다 뭐다 제가 또 기성 방송들 나가가지고 이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이 고성국 TV나 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브들이 100만 200만 조회수와 구독자가 나오도록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고 또 집회 나와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국면을 만들어낸 원동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일주일일지 2주일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함께 힘내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